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 52시간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글로벌 흐름입니다. 근데 주 52시간제를 문재인 정권이 그 추진한 방식이 문제인 거죠. 그 방식이 뭐냐면 그 52시간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탄력성을 최대로 부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얘기 다 엎다치고 굉장히 획일적으로 빠른 스케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죽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그렇게 탄력성을 부여하고 스케줄도 천천히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조심성이 뭐냐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던 거를 문재인 정부 되면서 갑자기 내용을 확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그 말씀하셨어요. 국민과의 대화하시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꼭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드디어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미래연구회에서 나온 그림이 있고 이번에 발표가 됐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입법을 한다. 근데 그 연구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 노동시장을 좀 더 노동시간하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가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라고 받았냐면 파이낸셜 뉴스는 경제신문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받았냐면 69시간 확대한다. 진짜 아니 52시간 지금 그 근로시간인데 69시간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뭔 얘기지 싶으시죠? 69시간으로 확대한다라는 게 어떻게 노동 개혁이냐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부주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주의하냐면 이런 말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얘기거든요. 개혁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개혁의 내용을 호도하기 위해서 69시간 확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이낸셜 뉴스 같은 그 신문은 개혁을 반대하는 신문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좀 개혁에 호의적인 신문들입니다. 근데 이런 신문들도 기자들이 이런 용어에 너무나 경계심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2시간 노동하던 나라가 69시간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할 리도 없겠거니와 그게 어떻게 개혁이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이 몰릴 때 69시간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 69시간을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한 달 간격으로 한다 그러면 2주를 69시간을 했다 그러면 2주는 40시간 하겠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노사가 합의가 됐을 때입니다. 근데 마치 이거는 무슨 나라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얘기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노사가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건강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노동을 하고 다음 노동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11시간 휴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구의 선진국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한번 독일에 가서 봤더니 관광버스 기사가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어디를 가야 되는 우리 이제 관광버스니까 9시에 출발을 해야 되면 오늘 퇴근을 칼같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시간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게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엔진 같은 거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관리원이 돌아다니면서 엔진을 만져보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 운전사가 11시간을 충분히 쉬었는지를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그것을 규제를 합니다. 선진국은. 그 이유가 뭐냐?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뭐냐? 그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11시간 휴식입니다. 11시간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을 지키면 그걸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게 독일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기준으로 그 평균 시간만 맞추면
그러면 뭐 6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는. 60시간, 이번 주는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는 뭐, 40시간 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선진국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번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신문들이 받으면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느끼겠어요? 17시간이나 늘어나네? 근로시간이?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저는 이게 우리 언론들이 이걸 참 무감각하고 참 무신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면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이렇게 받는 건 아유 원래 그 개혁 반대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기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무신경한 거죠. 이러면서 세계 최고의 수준 과로국에서 이데일리도 아주 대표적인 보수신문입니다. 근데도 주 최대 60시간 온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기사 제목을 뽑으면 국민들이 이걸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처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선진국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 수준의 과로국이다.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로를 할까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주부들, 이런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파트타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로시간으로만 하면 우리가 아직도 OECD 평균보다는 한 200시간 많은데, 정말 우리가 상근 근로자들이 최고 수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과로하는 나라냐?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비교할 근거가. 근데 그냥 옆을 보세요. 옆을 보시면 사무직 근로자들이 정말 세계 최고로 과로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생산성 제조업 같은 곳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생산성이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너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하고 굉장히 높은 첨단 부분하고 두 개가 굉장히 병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저생산성 제조업 부분의 조건을 어떻게 근로 조건을 높이느냐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민노총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평균 근로시간 줄이면 저생산성 부분의 근로자들의 그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생산성 대기업 부분, 민노총의 대부분이 다 대기업 기반이잖아요. 대기업 기반은 사무직이고 제조업이고 이미 근로시간이 저 선진국 뺨칩니다.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사기를 쳐온 거죠, 사실은. 어찌됐든 그 사기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마치 세계 최고로 과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마치 그 대기업 기반의 민노총이 자기들 근로시간 줄이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 4일 근무를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주 4일 근무는 정말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정의당, 민노총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근로자의 상황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저생산성 근로 기준이 굉장히 낮은 환경이 안 좋은 근로자들은 주 4일 근무는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이런 얘기를 하는 전국 노조는 저는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기가 뭐냐? 다른 나라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한 지금 무슨 개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자들도 내용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기. 이게 무슨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이 52시간 얘기는요. 주 52시간이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걸 그 52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번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노사 정합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라는 게. 그럼 왜 이번에 그렇게 난리가 났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이 내용을 다 씹어버리고, 이런 합의 내용을 다 씹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52시간만 얘기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이 다 모여서 2015년에
최대 52시간으로 가는 개혁을 하되 그게 부작용이 없도록 이러이러한 탄력성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다 씹어먹고 그냥 52시간 얘기만 무지하게 빠르게 획일적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대기업은 별로 타격받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근로시간도 낮았고 탄력성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들이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공약이 이거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노사정 합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개악을 했던 거를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이 무릎 맞대고 앉아서 얘기했던 내용으로 돌리는 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들이 마치 뭐 어마어마한 그 근로시간 연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내용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꽃송이 선생님은 예쁜 아이디를 가진 꽃송이 선생님, 국민들께 자세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좋은 칼럼이 지난주에 동아일보에서 났어요. 이분이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교수님인데, 김희성 교수님인데, 이분이 노동개혁에 대한 큰 그림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는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얘기했던 노동개혁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려면 노동법도 많이 바꿔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민노총이 파업을 저렇게 몇 달씩이나 해도 문제가 없는 건 뭐냐? 사용자 쪽의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단체 행동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그 법도 고쳐줘야 되고, 저렇게 사업장에 들어가서 시위하는 것도 법으로 막아야 되고, 이게 다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너무너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갈 길이 먼데, 이분이 지금 한 얘기는 노동개혁에 굉장히 큰 그림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주 일부, 이게 뭐냐면 근로시간과 임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아주 일부에 불과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 속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번에 발표된 근로시간과 임금이라는 노동개혁 얘기는 전반적인 노동개혁의 갈 길 중에서 극히 일부다. 좋은 시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다뤄주면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 정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 때 중소기업이 죽겠다 했어요. 대통령 후보들한테 저 52시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 52시간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글로벌 흐름입니다. 근데 주 52시간제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방식이 문제인 거죠. 그 방식이 뭐냐면, 그 52시간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대로 하면서 탄력성을 최대로 부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얘기 다 엎다 치고 굉장히 획일적으로 빠른 스케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죽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그렇게 탄력성을 부여하고 스케줄도 천천히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조심성이 뭐냐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기로 돼 있었던 거를 문재인 정부 되면서 갑자기 내용을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갑자기 야근으로 인한 수당을 벌지를 못하게 되니까 끝나고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생산성 제조업의 근로자들이 이 법이 보호했어야 되는 근로자들인데,
원래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고생산성 부분은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잘 알아서 합니다. 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들, 대기업 근로자들이 무슨 장시간 근로 뭐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실 이런 그 규제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문재인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투잡, 쓰리잡 뛰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그 경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동개혁의 첫 내용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간 겁니다. 52시간제는 그대로예요. 52시간제는 그대로인데 일이 몰릴 때 좀 더해서 야근수당 챙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대신에 그만큼 일 더했으면 더 쉬게 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 그죠? 이게 뭐, 아주 뭐 대단한 그 개혁도 아닙니다. 근데 워낙에 무식했기 때문에, 워낙에 무식하게 이걸 문제를 악화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되돌리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선명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다 하는 이런 탄력성도 무시하고, 정말 선진국에서 눈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식한 방식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이런 상황에 도달한 거죠. 근데 언론들이 이렇게 그 제목을 뽑는 것은 좀 선정적으로 뽑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다입니다.